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고요.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밖에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네. 보슬보슬. 저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 추운 데는 눈 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날씨 춥다고 하니까 내일 출근할 때 그 따뜻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따뜻한 옷 좀 준비할 거예요.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패딩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따뜻한 겨울옷 확실하게 준비해서 아침 출근할 때 문제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또 추워지니까 또 마음도 추워지고 주가가 또 빠지니까 같이 이게 뭔가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 주가가 좀 신나게 오르면 기분도 신나는데 저도 벌써 이제 여러분들께 떠든 시간이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벌써 거의 한 2년 다 돼가고, 오늘 보니까, 저의 영상, 총 영상이 한 3천만 조회 돌파했더라고. 3천만 조회. 응? 누적 조회수 3천만. 참 징그럽게 했다. 나도 징그럽게. 엄청나게 했습니다. 영상은 한 6천 개 될 거야. 6천 개 넘었을 거야. 6천 개. 제가 보니까 무슨 퀄리티 있고 아주 막 고급스러운 그런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오직 보이스로서만 떠들고 있어요, 보이스. 여러분들이 이거 귀엽게 봐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갑시다. 1억 조에 가야지. 1억 조에 누적 1억 조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천회장이 되고 싶어요. 항상 외롭고 힘들어도 같이 가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가고, 뭐 주가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우울할 거 없습니다. 뭐 계속 빠지는 겁니까? 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한계를 겪고 나면은 다시 또 올라가요. 리미트라는 게 있으니까 올라가니까 너무 쫄지도 말고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이제는 이제 2년 동안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멘탈은 이제 강철 멘탈일 거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간혹 그러더라고. 자꾸 뭐 서론이 길다. 원래 난 서론이 길어요. 제가 좀 서론이 깁니다. 천회장을 바꿀 생각하지 마. 천회장은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결같은 사람이어서 저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천회장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돼. 농담이고요. 하여튼 제 스타일이니까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여러분. 바뀌면은 재미없어요, 또. 하여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주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그 코스피 지수가 이제 소폭 하락을 했죠. 소폭 하락을 했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그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지금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지난주 1290원대까지 떨어졌던 그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7원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0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2373.02로 거래 마쳤고, 이날 코스피 지수 보니까 15.46포인트 내려가지고 16.02포인트인데 내려서 하여튼 하락 출발했죠. 15.46으로 하락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2360에서 2370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횡보했어요. 그리고 전 거래인 9일날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반납을 했고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각각 180억, 269억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기관하고 개인들은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LG 엔솔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2.5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삼바, 네이버 한 1% 떨어졌고 하이닉스, 기아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가 한 0.7816, 0.62% 정도 올랐어요. 이날 코스피에서는 건설업종이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한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GS, 금호, DL, ENC, IS 동서가 한 2에서 3% 정도 내렸습니다.
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영향 때문에 그런지 부동산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하는 거야. 요즘 부동산 난리다 난리지. 큰일이다. 일단 부동산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PF 그 우려 때문에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다 보니 잠재 손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큰일입니다. 부동산 하니까 아파트가 생각나죠. 요즘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져서 난리던데, 그래서 천혜장을 해서 산속에다 그냥 암자나 짓고 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신경을 쓰지 말겠습니다. 하여튼 큰일이에요. 지금 아파트를 영끌로 사신 분들이 좀 힘들 거야. 지금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코스닥 지수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 대비 4.27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715.2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0.3% 내려서 716.88에 하락 출발했는데 713에서 718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코스닥 그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쭉 보니 혼조세예요. 시총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이 한 1% 남짓 하락을 했고, 리노 공업이 3.79% 정도 하락했으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 LLF, 카카오게임즈, 프라비스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이날 또 코스닥 시장에서 하반기 그 극장가 최대 기대작이죠. 아바타2. 아바타2가 나오기 시작해. 개봉을 앞두고 이제 중국의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퍼지다 보니 요즘 컨텐츠 그 주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컨텐츠 주가 강세를 보인다. 컨텐츠가 강세를 보인다. 대표 컨텐츠주의 그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많이 오르더라고. CJ ENM 한 7% 가까이 올랐어요. 컨텐츠 그 트리 중앙과 바른손 ENA도 한 6%,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JYP, SM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앞서서 보니까 11일 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산하의 OTT 그 유쿠에서 그 국내 드라마 25, 21가 이제 방영을 시작했어요. 8일 날 중국 OTT 그 비리비리 비리비리라고 있어요. 비리비리 참 재밌네. 내가 항상 비리비리 하니까 또 이게 비리비리라고 있네. 비리비리. 이 비리비리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 슬의생이라나 슬의생 이게 본격 방영되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하여튼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본격 방영됐고 6개월 만에 중국 OTT 서비스에 이제 방영된 첫 국내 드라마가 이제 된 거예요. 지난주에 중국의 그 방역 조치 완화 영향 때문에 위안화가 이제 강세를 좀 보였어요. 보이다가 상대적으로 약세했던 미국 달러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는 거야. 달러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더라. 이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 대비 5.9원 정도 올라서 1307.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위안화가 최근 급격한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그 되돌림으로 이날 약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10원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13일 이제 미국 CPI 발표, 13에서 14일은 FOMC 회의 등 주요 거시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 심리가 유입되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 단기물이 상승세를 보이고 달러 강세도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등 외국인 수급에 아주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을 보니까 쭉 빠졌다가 지금 보니까 낙폭을 약간 줄이는데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현재 영국이 한 0.14% 정도 좀 빠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한 0.06% 정도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도 0.17%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약간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필바는 뭐 오늘 어떤지 모르겠는데 CPI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됩니다.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 난 그런데 저는 좀 오를 것 같아. 저는 좀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환율은 1306원 보합이에요. 달러 일본엔 136.56엔, 소폭 상승, 유가는 71.02달러, 소폭 하락을 했어요. 일본 엔화는 955.13원, 좀 많이 빠졌네요, 보니까.
유로화는 1379.01원 소폭 올랐고 중국 이엔화도 187.17원 소폭 하락을 했고요. 휘발유 1576.99원 소폭 하락, 국제금값은 1810.7달러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좀 빠졌어요. 75,234.2원 좀 빠졌습니다. 현재 보니까 환율은 거의 이제 보합으로 다시 돌아갔네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538에서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3.5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은 어떠냐? 선물은 전에 보니까 조금 소폭 오르더라고요. 소폭 올라서 오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이제 궁금합니다. 현재 다우는 0.19% 정도 오르고 있고, S&P 0.28, 나스닥 0.32, 그리고 러셀은 0.41% 정도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선물. 그리고 독일은 0.07% 약보, 지금 저기 약보합이죠. 지금 보니까. 그리고 영국이 0.11, 유로 0.18 다 마이너스고, 이탈리아가 조금 올랐습니다. 0.19% 정도 현재 오르고 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상승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로 바뀌는 것 같고, 우리의 상승난자는 오늘 좀 허무하게 깨졌죠. 어쩔 수 없어요. 영향 좀 받으니까. 외인들도 팔더라고.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 계속 업황 안 좋다고 자꾸 난리 치니까. 그래, 난리 쳐라. 난리 치면은 그때 떨을 때마다 주워 담아야지. 오를 땐 좀 기다렸다가 또 팔고. 지금은 결국은 뭐냐. 계속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모으는 수밖에 없어. 응?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한해서. 없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 뭐. 없는 분들 좀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담고 가면서 시간을 버티세요. 제가 볼 때는 CPI 그 발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번 슈팅할 때는 과감하게 또 급등하겠죠. 급등해가지고 아주 막 멋진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나 하는데, 어느 정도 다 예견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내일은 상당히 좀 불안정한데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다시 또 6만 전자 터치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13일 밤 10시 30분 11월 CPI 발표한다고 하니까 뭐 내일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선주도 54,300까지 갔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54,000, 뭐, 54,500원에서 한 55,0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은 좀 오를 거라고 좀 봅니다.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거면서 좀 관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밤 10시 30분이 발표한다고 하니까 내일 또 참 요동치겠는데 보니까 근데 흥미롭네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지금 미국의 지금 CPI, FOMC 그쪽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파월의 입이에요. 과연 그 파월의 입이 과연 부드럽느냐 거치냐에 따라서 올 연말은 춥냐 따뜻하냐 약간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편히 주무시고 듣고 주무시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